네, 여보세요? 네, 김경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네네, 잘 들려요? 네, 저는 잘 들리는데 김경호 변호사님도 잘 들리십니까, 지금?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동 중에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오늘 경북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했죠. 그리고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게 왜 위법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네,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인 경찰 수사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6가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근거 규정 10조 2항인데요. 이 6가지 내용 중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도 있고 점검보고심의위원회도 있고 등등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4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네, 그 밖 심의입니다. 그 밖의 심의 사항입니다. 다시 아, 말해서 네, 수사심의 사항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2조 1항에 의한 수사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네, 경북경찰청장은 바로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 말고 그 밖에 심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경북경찰청장은 자신의 상관인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근거 규정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래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라는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위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게 법령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장은 자신의 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멋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린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이 불법적인 절차까지 동원하면서 개최를 하게 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뭐 이제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벌써 이제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굳이 수심위를 그렇게 무리하게 개최한 이유 자체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이제는 경북청 수사의 실체가 이제는 드러났죠. 아, 이제까지는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면서 조심조심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가 네, 바로 이 위법한 수심위를 열고 여기서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결론을 낸 것. 네,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라는 자신들의 민낯을 이번에 드러낸 거죠. 그렇군요. 아, 자, 지금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경북경찰청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역시 공수처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 특히 관련해서는 만약에 경북청에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대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임성근 사단장의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고 재입적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떼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경북청에 넘겼습니다. 네.
저는 그때 바로 타이밍을 잡아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북청에 일단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중에 직권남용 부분은 공수처법 2조 1항 거목과 제3항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따라서 당시 수사팀장에게 제가 이 부분은 공수처 관할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불송치를 만약에 직권남용 부분도 모두 모아서 불송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아, 공수처법도 위반이다. 네. 당연히 또한 소환 수사가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환 수사가 됐고 이때까지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아, 지연된 수사의 이유가 결국은 지금 나온 것처럼 위협한 수시비를 거쳐서 여기에 그들의 의견을 여기에 빗대서 임성근 불송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다시 말해서 위협한 업무상 과실치사도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과정에 위협하게 수사를 했고, 그 진두지휘를 했던 경북경찰청장 김철문, 이 사람이 진두지휘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도 너희들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아하. 공수처로 옮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특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 그런 의미로 임성근에 대한 본래 관할이 있는 직권남용 외에 관할이 없지만 이렇게 위협하게 경북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주권자 국민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다 고발한 겁니다. 아, 자,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 최상병에 대한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절차, 어떤 방향, 그다음에 우리 그 주권자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일단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실체는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증거가 차고 넘치게 이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제대로 수사할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수사할 수사관이 필요한 겁니다. 네. 행정 출동 이론에 따라 국민정체 동사자인 수사관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수사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경북청 수사관은 이미 아니고 공수처 수사관에게 지금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너무 수사가 느립니다. 아하. 따라서 특검에 의한 수사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아침에 또 굉장히 지금 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냥 아침부터 전화상으로 이렇게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네. 그 뭐 지금 이영민 중령께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 건강 상태나 뭐. 지금도 똑같이 약봉지에 마약 이온하고 적혀있는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임성근 불송치로 인하여 해병대 사령부에서 또 다른 차별과 정서적 학대가 우려될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결론이 나면 더더욱더 그 군 내에서의 뭐 속칭 왕따 사건의 피해자가 될까봐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전화 상태가 급격하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번 더 모셔서 이렇게 관련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